아파트에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 엘리베이터가 적당히 5층, 6층까지만 올라가야 되는 경우면 괜찮은데 15층, 20층 이런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배달을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어. 내가 21층을 가야 돼, 17층을 가야 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손님께 전화를 드려서 같이 중간에서 만나거나 아니 미리 손님이 다른 방식의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좋죠. 근데 도착을 했을 때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면 제가 직접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으로서 배려를 좀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라이더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또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40건 정도 배달을 했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배달을 비대면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손님을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식당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분 이상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임대료나 식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폐업률도 되게 높고. 근데 이제 배달 라이더들을 위해서 뭐 얼음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항상 챙겨두시고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하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식당들은 가면은 많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배달을 하다 보면은 들어가기 힘든 집들도 많거든요. 골목의 구조나 거리의 구조 자체가 복잡해서 건물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7층 건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가다 보면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이 받거든요. 아 힘들다. 여기 층 올라가다 보면은 막 여기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힘든 곳에 갔는데 입구에 작은 쪽지와 함께 다양강장제, 음료수 같은 게 놓여있고 아 죄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지죠. 내가 올라오면서 욕을 했는데 이분은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문구를 적어 놓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주로 배달하는 지역이 강남구 송파구다 보니까 부촌이잖아요. 고급 아파트도 많고 타워팰리스 같은 건물도 많고 한데 보통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단지 내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바깥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배달기사가 걸어서 물건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의 음식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크게 무리가 생기진 않는데 마트 물건들 같은 경우도 요새 배달을 다 한단 말이죠. 마트에서 물 6개짜리 페트병이나 날씨가 더우니까 수박 같은 경우 그런 큰 물건들을 배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건들을 가지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좀 배려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쿠팡을 시키시면 더 좋죠. 쿠팡 기사님들은 끌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배달 기사님들은 끌차를 따로 챙겨 다닐 수가 없거든요. 물 배달하거나 수박 배달하고 나면은 퇴근하고 싶어지죠. 이제 힘들어가지고 건물 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신도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신혼부부들이 친절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날씨가 엄청 더운 날이거나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 그런 신도시 아파트에 배달을 갔을 때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릴 수 있었고 마실거리나 에너지바나 이런 것들을 받기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까다로웠던 경우가 많기는 했어요. 고객 요청 사항이 좀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부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불친절하거나 까다롭고 특별히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막 배달을 하면서 진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요. 다세대랑 다른가? 내가 다르다고 느꼈나 생각했을 때 별로 안 달랐던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웬만한 콩알 만한 원룸도 막 시박하는 곳이구나. 아 근데 그건 진짜 확실히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왜냐면 배달기사들 같은 경우도 비마트라는 배달이 있잖아요. 비마트라고 배달의 민족에서 마트 물건들을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씩 가서 엄청 무거운 막 6개짜리 페트병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여지없이 5층 아니면 6층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근데 제가 거기에 살아도 시킬 것 같아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리고 아마 배달기사님들이 어떤 시스템과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내 집 앞으로 물과 수박이 배달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아마 모르셔가지고 사실 배달기사들에게 조금 힘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생수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수를 5층으로 올리는 케이스랑 밥 배달을 하시는 일반적인 배달 라이더 분들이 생수를 5층으로 올리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라서 요령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수단도 라이더 분들은 오토바이
오토바이시고 생수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보통 트럭을 이용하시니까 훨씬 난도가 높죠. 최근에는 배달 라이더들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뭐 음식 정도만 배달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 물건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배달하다 보면 무거운 짐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몇 번 정도는 생기는데, 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 보면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건을 들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서 데미지가 쌓이는 것 같거든요. 오토바이 자세에서도 문제가 이제 생기죠.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자세가 사실 인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세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상태로 보통 전업 라이더분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몸에 많이 무리를 주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 하시는 상인들도 똑같은 24시간을 보내시고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도 똑같은 24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시간에 주인이 되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내 음식의 퀄리티를 높여보자, 내 음식을 받아서 드시는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여보자 하시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냥 이제 시간에 끌려가듯 일하시는 분들이랑 표정이 다르구나, 눈빛이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라이더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라이더분들도 목표의식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랑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랑 그 기운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장님들의 식당을 가보면 확실히 달라요. 내부도 훨씬 깨끗하고 좋은 향이 나고, 그래서 나도 끌려가듯 일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일을 하든 끌려가듯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대가 좀 이제 효율을 따지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적게 고민하고 적게 땀 흘리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많이 두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은 의미를 수확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난 한 5년 정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배달 같은 경우는 정직하거든요. 나가서 일을 한 만큼 흘린 땀만큼 이렇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정직한 구조란 말이죠. 근데 매일매일 땀을 흘리는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제 안에서 정직함이라고 해야 되나? 매일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끈기, 그리고 체력, 지구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 하던 일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제가 항상 30대 중반을 향해 하고 있는 나이지만 제가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일매일 지루하더라도 매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 지구력,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배달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벌 때까지 매일매일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서 컨텐츠로 만들어보고, 또 매일매일 글을 써보고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해서 그 1000만 원 만들기라는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어요. 그 과정이 한 2달 가까이 걸렸는데, 그 2달의 시간 동안 매일 땀을 흘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앞으로 내가 땀을 흘리는 일이 아니라 어떤 효율을 따지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이런 지구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항상 많이 했던 생각이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떤 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익함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매번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왔지만 한 2년차, 3년차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무슨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장에서도 두 번째 직장에서도 초년차일 때 어색함이나 아직 내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버라이어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미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새가 없거든요. 근데 2년 정도가 되면 이제 일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항상 그 질문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가 지긋한 지구력으로 한번 눌러 놓을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일에서 의미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10년, 20년 했을 때 무슨 의미를 느낄지 모르겠는데 라고 느낄 때, 한번 참자, 우직하게 해보자, 다른 선배님들이 10년, 20년 이 일을 하시면서 저 자리에 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앞으로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이제 매일매일 배달을 하면서 그걸 기록했던 것처럼 그래도 계속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제가 항상 거기 걸렸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10년, 20년 지나면은 우리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나보다 10년 많이 일하신 분들, 20년 많이 일하신 분들 저렇게 비슷하게 갈 텐데 내가 저런 삶을 원하는 건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거. 나 좀 다르게 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걸리니까 꺾이더라고요, 매번.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 2년 차에 마음이 꺾일 때 한번 참아서 3년 차,
4년차를 또 채워야만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가치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다른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인생의 가치를 만나기 위해서는 더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더 오랫동안 버텨야겠다. 손님들 같은 경우는 매일 본인이 드나드는 집이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배달기사가 도착을 해서 벨을 누르거나 후출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배달기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또 다음 배달을 이동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응답이 없으면 5분, 10분 가까이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음식이 식어가는 와중에서 고객이 응답을 하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역할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상에 지금 사장님이 만들고 있는 요리가 몇 분 후에 나온다라는 거를 처음에 표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조리가 완료되었다, 조리 중이다라는 것도 사장님들이 다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배달기사가 빨리 배차되게 하기 위해서 조리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완료되었다라고 표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달기사의 그 해당 식당에서의 배차 이후에 모든 배차들이 다 꼬이게 되거든요. 물론 고객이 더 맛있는 상태에서, 더 따뜻한 상태에서 본인의 음식을 드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같이 하는 일이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둘 다 같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사실 배달을 일하는 일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는데, 대부분의 갈등이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배달기사의 입장에서 내가 조리 완료를 눌러놓았는데도 배달기사가 1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에서 9층까지 물건을 들고 올라가는 일도 내가 배달기사의 입장이면 어떤 기분일까. 사실 또 배달 라이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라이더 분들도 도로 위에서 흡연을 하시거나 또 흡연한 담배꽁초를 길에 막 뿌리시거나 그러면 그 담배째가 막 날리거든요. 뒤에 있는 라이더 분들이나 뒤에 있는 차량에 제가 날리기도 하고, 그럼 그 죄를 맞으면 무슨 기분일까.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삼가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줄 것이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